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오프닝벨 2부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점점 기운이 빠지는 금요일이죠. 하지만 저희 투자 전략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시청 고정해주시고요. 네, 저희 오늘 2부를 함께 진행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프닝벨 2부를 함께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보다는 안 빠졌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막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기운 빠지잖아요. 힘찬 금요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주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특히 이제 나스닥이 3% 정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분명히 저는 여파가 있을 거로 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거든요. 네. 보면 이제 일본 시장이 지금 한 0.7% 하락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또 지금 뭐 미국 어떤 선물 지수들이 좀 오르면서 약간 좀 완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또 오늘 오장도 좌우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환율이 지금 다시 1,130원대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환율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또 오늘은 외국인들이 또 포지션이 거의 뭐 하락 쪽에 베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거래소라든가 선물, 옵션에 있어도 거의 뭐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장중에 순매수로 돌아서느냐 아니면은 순매도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장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빠진 게 오늘 새벽에 빠진 게 아마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안정이 된다면 또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도 좋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투매를 하기엔 좀 아닌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낙담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장은 좀 활발하게 활짝 웃어가면서 시작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2분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1.07%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033포인트 선에서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2% 하락하면서 943.9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대, 거의 1,700억 원대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이 그 사이에 매도폭을 많이 늘렸습니다. 4,5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6,400억 원에 가까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래도 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2억 원대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58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5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다 하락세네요. 삼성전자가 1.09% 내려오면서 82,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46% 크게 시세 내주고 있는데요. 13만 8,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함께 1.2% 내림세 보여주면서 39만 8,5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2%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83만 9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1.5% 내림세 보여주면서 23만 5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함께 1.66% 하락하고 있습니다. 65만 1,000원 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카카오도 1.7%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48만 9,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함께 1.54% 내려오면서 28만 7,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아차만 그래도 홀로 0.11%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보여주면서 87,800원 선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코스코가 2.54%또 크게 내려옵니다. 28만 8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 LG전자가 2.25% 하락하면서 지금 15만 2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들 그래도 혼조세가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9%, 셀트리온 제약이 1.86% 내림세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오늘 다 하락장 연출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0.58%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15만 4,9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1.15% 상승하면서 펄어비스를 또 올라왔는데요. 현재 52,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CJN이 2.53%또 크게 시세 내주면서 13만 1,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4% 하락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15만 5,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2.55%또 크게 내려오면서 30만 5,3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1.36%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만 4,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요. 지금 KMW가 1.49% 내려오면서 6만 6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1.57%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넥신 0.1% 아주 소폭 올라가면서 9만 7,3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HLB가 1.1% 정도 시세 내주면서 44,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금융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1.75%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뉴욕 시장에서도 은행주만이 좀 살아남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은행주는 그래도 좀 탄력을 받는 편입니다. 현재 신한지주가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1.08% 상승하면서 4만 2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조금 시세를 잃어가면서 0.4% 하락한 5만 100원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면요. BNK 금융지주가 0.89%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6,8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제주은행이 오늘은 탄력을 많이 받습니다. 8.32% 급등하면서 8,22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도 2.38% 시세 가져가면서 8,61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 보험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생명이 1.3% 상승하면서 3,125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도 함께 0.72%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03% 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D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좀 혼조세가 보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이 4.56% 그래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4,475원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흥국화재가 2.35%또 상승불 켜냅니다. 4,13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도 강보합권 보여주면서 18,050원 선 흐르고 있는데요. 동양생명과 A+SM만 약보합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삼성화재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해상 1.05% 빨간불 켜내면서 24,1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아까 오전자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수급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좀 휘토류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약간 좀 삐걱거리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휘토류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국의 온라인 최대 사이트, 관광 사이트 트립닷컴하고 네.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하고 관광 개발에 대한 어떤 MOU를 체결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아마 시진핑이 뭐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방한한다는 소식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네. 이제 게임주들이 일단은 조금 약간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한중 관련주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오늘은 뭐 워낙 주가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일단은 뭐 있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 10시 10분 정도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핵심 흐름이나 관전 포인트도 또 있다면 있을까요? 일단은 전해주시죠. 이제 오늘 이제 그 NH증권하고 미래에셋 지금 전선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어제도 보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해가지고 이제 이 증권사마다 분명히 이제 누가 물량을 많이 잡냐 이런 이제 분명히 전산 그 인력들은 분명히 자기네들 어떤 자존심 갖고 하는 게 그랬을 것 있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는 이제 교보증권에서 거의 그 70% 물량을 싹쓸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교보증권은 뭐 물론 대형 증권사지만 약간 이제 그래도 그 대형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일부 네. 증권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봐서는 뭔가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워낙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제 또 보니까 하나금융투자는 또 그 반환금을 또 2배를 또 2번에 지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계속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이 증권사들의 어떤 그 시스템에 부하가 오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리스크를 이제 그런 이제 거래 증권사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고객 수가 많고 그런 증권사는 이제는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네. 오늘은 이제 리스크의 하나가 또 우리가 그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 고려를 하면서 네. 앞으로 또 대응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에 또 히토류 관련주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저희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3월 19일 금요일 아침 계속해서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코너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이어가는 시간이죠. 이슈킹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참 많은 다사다난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FOMC를 비롯해서 미중 고위급 회담까지. 네,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또 하락률과 함께 또 상장 페이지 블랙리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요일 날은 하락률 상이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의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는 코너인데 사실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너도 나도 이유가 많은데 그렇죠. 하락하는 종목에서는 이유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때는 그냥 뭐 수급 보고도 말씀드리고 뭐 어떤 실적까지 말씀드리는데 네.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래도 최대한의 이슈를 찾아서 하니까는 이 시간을 좀 많이 주목해 주시고 어제도 또 보니까 이제 어제 그 생분해 플라스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 유튜브 방송에서 네. 그 이제 그 이베스트 증권의 그 이한나 연구원이 그 자료를 썼거든요. 직접 나와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러셨군요.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역시 이제 또 어널리스트가 직접 또 얘기한 걸 들으니까 네. 제가 레포트를 이제 볼 때하고 좀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쨌든가 이 약세장에서 또 제일 재단은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침에 조금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최동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방송도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바로바로 직접 말씀을 또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오늘 계속해서 그러면 금요일 날 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자료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요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올린 상장 페이지 블랙리스트인데 뭐 약간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네. 대충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를 보고 이제 우리 계속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종목,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은 일단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보면은 네. 뭐 좋은 기업들도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의견 거절 이게 좀 지연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은 나중에 다시 해보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우리가 뉴스라든가 자기가 보유하는 종목이라면은 항상 공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유의 깊게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3월 15일이 이제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네. 보면 이제 유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21% 가장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납입을 변경에 따른 유상증자 결정 공시인데 사실 보면 이제 유상증자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특히 이제 그 주주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보면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이 분명히 증자를 하게 되면 실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제3자 배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제3자 배정을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주가에 불만이 많은 투자자들을 약간 이제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진정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납입일이 되면은 납입이 안 돼요. 계속 연장되고 하니 결국엔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네.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 보니까는 이제 제3자의 기준일이 이제 3월 16일에서 4월 5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 조율.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제가 이런 종목 봐서 주가가 오른 걸 못 봤어요. 결국엔 납입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오르지 못하면 이미 그때 가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정리하는 게 좋다. 뭐 손실이 어느 정도 뭐 그 손절이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흐름을 봐서는 하락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피하는 게 좋다.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항상 보면은 이제 제3자 배정해야 돼 납입기일이 이제 변경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시점이 있어요. 그게 2019년인가 그때 이제 그런 거 발표한 거는 계속 연장이 되어도 제재가 없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이 종목도 이게 언제 결정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두세 번 결정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마 네. 실제로 뭐 납입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방은 이제 뭐 핫한 종목 잘 아시겠지만 이제 쿠팡에 대한 어떤 기대치랄까 이런 이제 테마가 이제 점점 이제 식어가는 모습이죠.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동방 저기 막 쿠팡 주가가 오르면 다시 한번 그때 반등을 하지만 네. 일단은 이제 어떤 테마주로 해서 어떤 뭐라 하나 생명은 네. 어느 정도 소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론 이것도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속에 급락을 했는데 이제 적재가 계속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날은 이런 종목들이 또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르다가도 또 빠질 때는 조정받고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트론 종목 이렇게 빠졌고 그다음에 비덴트는 이제 비슷한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뭐 매각 얘기 나오면서 상승했다가 또 우리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이날은 좀 빠졌는데 오늘은 또 비덴트 종목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랩은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뭐 안철수 어떤 그 국민의 당인가요? 거기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자꾸 하락세로 가다 보니까 네. 주가 자체도 이제 하락세를 보이겠는데 일단 요 5종목은 일단 다시 좀 이따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6번째는 KCTC 역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이제 이날은 이제 하락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AT세미콘은 2020년 적자 전환 4일 연속 하락, 기타 부분의 대량 매도라지 이 종목이 또 수요일 날은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것도 이제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따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써니전자 역시 이제 안철수 관련주 그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 쿠팡 관련주죠. 그다음에 사이버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시총 900억대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는데 공모가가 9,500원. 그래서 신규 상장주로서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차피 뭐 신규 상장주들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 네. 이날은 좀 생각보다는 많이 빠진 9.5%를 하락을 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유테크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하한가를 치는 종목인데 이제 금융 개발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제조 및 판매업.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모바일 전자부품 제조, 그다음에 유료 도소매, 폐유 정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폐유 정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어요. 협회도 있는데 폐유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름값이 비싸니까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 회사들은 유가가 오를 때는 이제 회사 내용이 좋지만 네. 만약에 유가가 하락하면은
뭐 폐유 이런 거 활용해서 굳이? 안 쓰니까 네. 아마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작년에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다시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영향을 인해 가지고 분명히 이 실적은 분명히 안 좋았을 텐데 근데 작년에는 보니까 턴어라운드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작년도에 영업이익은 일단은 흑자로 전환하는 건 아닌데 물론 단기 순이익은 이제 손실이었지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일단 유가에 이런 영향을 받는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보시면 이제 기타 부분이 좀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네. 종목은 일단은 이제 유테크라는 종목이 그 동안에 좀 2,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가 완전히 뭐 무너지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뭐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네. 갑자기 상승하는 걸 바라고. 네. 그렇죠. 이제 동방이라는 종목은 워낙 뭐 제가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제 네. 65년대 설립되니까 거래소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결국에는 항만 하역뿐만이 아니라 뭐 육상 해상 운송을 계속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평택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투자를 많이 한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북한 석탄을 아마 이 회사 선박이 한 것 같아요. 나진 이쪽에서 아마 그건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동방이 아마 유력한 후보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도 어쨌든 간에 동방은 이제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제 대북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대북 흐름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뭐 쿠팡 관련주라 가지고 이제 핫한 종목이 됐었죠. 아마 이런 동방 그래도 뭐 계열사가 여러 개 있어요. 회사 자체가 뭐 튼튼한 회사니까 네.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보면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248억 계속 늘어나는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날은 이제 3월 12일 날은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네. 물론 주가는 이제 이날부터 빠졌고 이제 15일 날은 또 기타 법인 물론 외국인들은 샀지만 일단은 12일 날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도 일단은 좀 무너지는 모습이라 이게 빠지면은 6,000원 선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차트 모습으로는. 네. 그래도 뭐 14,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이제는 뭐 이 종목도 핫한 종목에도 불구하고 거의 2분의 1 수준까지 그러네요. 왔거든요. 일단은 네. 6,000원도 오면 한번 또 매수할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트로는 이제 보안 장비 전문 업체고요. 뭐 카메라, 저장 장치, 모니터 컨트롤러. 그래서 이제 설립 초기부터 미주 시장에 진출했고요. 현재는 뭐 유럽,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다양한 대륙에 일단은 보안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데 일단은 이제 뭐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올해 작년 실적도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안 좋으니까 발표를 안 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3월 15일 날 보시면 이제 이날 그 투신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이 또 대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기타 법인이 중요하다. 아니면 투신이나 뭐 연기금도 중요한 게 갑자기 순매수를 하는 기업이 갑자기 그 돌아서면. 돌아서 네. 보면은 투신도 12일 날은 순매수였다가 갑자기 돌변을 했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그날 11일 날 약 8억 정도 순매수 보이다가 이제 계속 이틀 팔았거든요. 이런 건 네. 이제 뭔가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는 뭐 일단 아직은 12,100원까지 그날 갔다가 바로 그냥 8,700원. 고점대에 거의 뭐 3,500원이니까 이건 하한가 맞은 거예요. 그러네요. 저희 고점에 사신 분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덴트는 뭐 아시겠지만 뭡니까 우리 HD 디지털 방송 디스플레이지만 이 회사는 뭐 결국에는 우리 뭡니까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의 어떤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회사인데 회사 실적 자체가 이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보면 계속 이제 뭐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거의 대량 매도 폭탄을 했죠. 그래서 보면 뭐 외국인 그다음에 투신,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이제 대량 매도함으로써 이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좀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 회사도 보면은 한 13,000원에서 1점 박스권 돌파하다가 네. 역시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네. 어떤 바닥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종목도 계속 차트는 우상향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하락을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안랩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워낙 잘 잘하는 아시죠. 네. 회사죠. 근데 뭐 안랩도 계속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날은 또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들, 뭐 영기금, 투신, 그 이제 기타 법인이 많이 팔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역시 기타 법인이 많이 팔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제 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랩도 거의 이제 차트가 이제 73,500원 이제 깨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65,000원. 그래서 6만 원대 중반, 네. 6만 5천 중반에서 한 번 더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16일 날에 이제 듀오백, 뭐 쌍용 정보 이제 듀오백은 감사 보고서에 어떤 비적정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투매를 했어요. 그래서 상장사는 감사 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지난 9일, 24일 주주총회를 연다 공시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되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가지고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쌍용 정보통신은 감자 및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다코는 뭔가 내부 결산하면서 뭔가 관리정보 지정사유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14% 빠졌고요. 그다음에 화성 아레나에는 이제 분할 후에 재상장 첫날은 강상을 했는데 네. 첫날 오르고 나서 이틀 연속 급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피도는 이제 무상증자 발표도 불구하고 어떤 최근에 급등했다는 어떤 반락 그래서 아마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함으로써 일단 11%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디앙스는 이제 상패 대상 제외에 따른 재개 후 일단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상패 대상에서 제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의아한 종목이 되겠고 그다음에 네.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쿠팡 관련주로서 하락세 그다음에 율천화학은 일단 뭐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이제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단 대량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은 히토류 관련주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아까 보니까 12%대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은 이제 최근 급등했다는 반락 외국인의 대량 매도. 그래서 보면 이제 듀오백은 원래는 이제 해정 산업으로 출발을 해서요. 네. 87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2004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의자 가정용리 사무용 이제 의자를 그렇죠. 네. 생산하는 판매 기업인데 2004년 1월에 듀오백 일원의 특허권을 완전 취득해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해서 15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는데 일단은 작년에는 좀 일단은 그 뭡니까 턴 어라운드한 건 모습 네.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날을 많이 샀거든요. 계속 팔다가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이제 하한가를 기록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기업에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이제 완전히 장대 네. 음봉이 발생이 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8,240원 갔다 거의 뭐 5,000원까지 빠지는 쳐다만 봐도 가슴 이런 철렁합니다. 거 이제 장대 음봉하면서 이제 우리 그 이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면은 일단 무조건 매도 신호를 보는데 워낙 뭐 어떤 기회가 없었겠죠 하한가 치는 네, 바람에.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쌍용 정보통신은 이제 1981년 12월에 설립이 돼가지고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인프라 부문은 라우터, 스위치, 무선랜 이런 이제 보안의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어떤 컨설팅하고 이제 판매라는 기업인데 SI 부분에서는 공공, 국방, 스포츠 다양한 영역에서 일단은 정보 시스템에 가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역시 2002년도 실적이 20년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쌍용 정보통신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고 나와서 이날 거의 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는 그래도 이제 계속 2,200원에서 1,200원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이날 이제 1,200원이니까 거의 밑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하실까지 네네. 왔는데 과연 또 반등을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다코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 그 회사가 되겠는데 이제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결산 시점에서 분명히 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날 약 한 14% 정도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뭐 주요 고객이
뭐 만도라든가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뭐 회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역시 네. 이제 뭐 큰 수량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많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환기 종목이니까 일단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보면 이 종목 보시면은 항상 윗꼬리가 많죠. 윗꼬리가 많다는 거는 이제 항상 누른다는 건데 이날도 이제 거의 뭐 95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이날 14% 빠졌는데 거의 뭐 상한가 위에 거의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잘 오르다가 네, 거의 쭉 뭐 빠져서 또. 위에서 산 사람들은 거의 하한가 맞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1,350원에서 거의 30%면 4,000원이니까 950원이니까 하한가까지 갔다 올라온 거죠. 네. 막 지옥과 천당과 지옥을 그렇죠. 경험하시는 그래서 이런 거 테마주들은 네. 특히 이제 동전주들은 워낙 이제 이 자금들이 그냥 막 그런 거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단타족도 특히 이제 네.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노리기 때문에 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제 장기 투자했다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이런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테마주나 동전주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초단타를 하든가 네. 데이 트레이딩에서 나와야지 이런 종목 가지고서 뭐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좀 물렸다는 뜻이죠. 위험한 네. 그런 행위로 봅니다. 네, 비피도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1호로 코스닥에 상장 기업인데 결국 이제 프로바이오텍스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최근에 보면 이제 무상증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못한 종목인데 일단은 작년도에 일단은 적자로 전환한 어떤 실적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신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지만 아마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또 대량 매도를 했기 네,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게 이제 어차피 안 좋은 거에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일단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이날 주가가 이제 11% 정도 일단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는 뭐 어쨌든 28,000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쌍봉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네. 뚫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더 빠지면은 결국엔 쌍봉 모습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올렸으면 올라갔을 텐데 네. 그거를 이제 못 올리고 빠졌기 때문에 좀 휴유증이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율천화학은 일단은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대량 매도로 해서 빠졌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뭐 이게 농신 계열의 회사예요. 포장 회사라 어차피 안정적인 일단은 그 뭡니까 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이제 특별히 하락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뭔가 글쎄 악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밝히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네. 뭐 율천화학은 그래도 회사 내용이 좀 탄탄한 회사예요. 보시면 실적도 매출액도 그러네요. 거의 뭐 5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네, 뭐 200억 정도 증가하고.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가 갑자기 빠질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9.5% 빠졌거든요 이날. 네.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다 그러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사모펀드 기타 보면 연기금 투신해가지고 보험사까지 모든 금융기관이 전부 매도를 했거든요. 뭔가 네. 좀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뭐가 보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날 빠졌는데 율천화학 뭐 회사 내용은 좋은데 일단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주가도 이제 거의 3만 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2만 원까지 내려왔죠. 거의 이제 50%가 빠졌는데 한 30% 빠졌네요. 그래서 2만 원대 초반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시 많이 이제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네. 되고요. 근데 오늘은- 주식이라는 건 네.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빠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그래요? 전환했습니다. 주식은 이제 우리 대가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정배열이라고 이제 계속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종목도 선호하는데 사실은 네. 그 역별에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게 그 실력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막 급반등이 나와요. 네. 그 이제 뭐 차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역별 종목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 역별 종목은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하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잘못 들어갔다가 더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낭패죠. 근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몰빵만 안 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좀 그래도 좋은 네. 모습을 뭐라 하나 수익률에서는 좀 낮을지 못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어쨌든 간에 이제 분산 투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할 때도 우리는 뭐 이제 완킬 해가지고 이제 한 방에 다 한 방에 파는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뭐 삼성전자를 만주 산다 그러면은 그걸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사와서 오르면 올랐네 빠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보통 백분할로 해. 백분할. 네. 백분할이 뭐냐면 이제 100주씩 들어가는 거예요. 100주씩. 그럼 그건 사람으로 못 하니까 네. 이런 그 법인부에는 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담당자가 누르면은 네. 자동으로 그게 시간마다 나눠지는군요. 그게 이제 네. 시간 분할이에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9시에 주문을 주면은 이제 3시 20분에 보통 완료를 시키거든요. 100주씩 해가지고 이제 체결 매수나 매도를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이제 강제로 체결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매도가에 이제 네. 약간 이제 가격에 손해를 보는 거죠. 보통 이제 현재가로 들어가는데 네. 그게 이제 체결이 안 될 때는 그때 효과를 봐서 이제 강제적으로 아. 체결을 시켜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그 매매 단가가 가중평균 주가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네. 그러니까는 그 뭐 한 방에 사서 물론 오르면 좋겠지만 빠져버리면 낭패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가중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매니저들이 이제 내가 이 종목을 샀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분명 이거는 뭐 빠지더라도 사야 되거든요. 그럼요. 뭐 어떤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야 되니까 그래도 약간 이제 가격 면에서 물론 저점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렇게 나눠서 산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AT 세미콘은 이제 무상 감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자가 만료 시에 자본금은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수도 줄어드는데 감자 기준이 4월 15일, 매매 거래 정지가 4월 14일, 5월 5일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또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날 한 3시쯤에 이제 모처럼 이제 구두를 닦았어요. 구두를 닦는데 이제 네. 거기 신발 신고 기다리는데 구두 닦으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이 종목이 이 종목. 저런.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산 게 아니라 이제 네. 물어봤어요. 주식 하냐 했더니 작년에 하이닉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투자금이 1억이 넘어요. 네. 1억이 넘는데 이제 이 종목을 왜 노리냐면 이제 17일 날이니까 이제 수요일이죠. 그렇죠. 수요일 날 이제 하한가인데 이 사람은 노린 게 뭐냐면 18일 날 어제 네. 하한가를 치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한가 칠 거다 했는데 어제 조금 올랐다 그런 것 같은데 어서 제가 이분이니까 구두 닦는 것보다는 이거 주식으로, 주식으로만 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입이 구두 닦는 것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취미로 하시는 분이시군요. 주식으로 해서도 이렇게 이 다들 그냥 전부 열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 돈 버신 분들은 이제 계속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보는데 네. AT 세미콘 종목 저도 잘 몰랐는데 물론 네. 이제 빠지는데 이날 하한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근데 어제 네. 하한가는 안 쳤어요. 이렇게 네. AT 세미콘 뭐 저도 이제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어떤 종목 보시고 그다음에 엔지스 테크놀로지 센트럴 인사이트는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F&N 리퍼블릭은 적자 지속, 상장 폐지 위기감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흥국 F&B는 이제 쿠팡 관련주, 마켓 관련 관련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연 SC는 이제 상대 강도 가열 종목에서 뭐 10일간에 7일을 모니 오르고 빠지고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급등에 따른 최근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방 역시 이날도 빠졌어요. 그다음에 GTG 웰리스는 이제 적자 지속. 그다음에 진양산업은 이제 오서영 관련주인데 이날은 이제 또 그동안에 급등한 거에 따라서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KD는 이제 적자 전환해서 8.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AT 세미콘은 어떤 회사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미텍과의 합병을 통해서 일단은 패키징 사업에도 진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방 산업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어떤 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의 상상 계획 및 수주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RF 필터 대표 전문인 아랑텍의 최대 지주 지위를 확보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매출의 매출이 81.5%인데 일단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지금 뭐 계속 60억, 20억 흑자를 내다가 네.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를 70억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회사들은 감자를 해야지만 이제 새로운 주주들이 지분율을 높기 때문에 감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뭡니까 이제 거의 동전주인데 네. 600원대 하던 주식인데 376원 했는데 기타 부분이 계속 매도를 했죠 크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안 건드리는 게 좋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주가도 거의 차트도 뭐 무너졌네요. 1,000원 이상 갔던 종목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커넥티드 뭐 일이 내비게이션, 솔루션 이런 이제 회사를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자동차를 외부 통신망하고 연결해주는 어떤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기술을 가진 회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도 작년에는 이제 실적이 좋았어요. 네, 실적이 그러네요. 좋았는데 이제 이날 흑자 전환을 좀 했네요. 하락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이유는 한번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들하고 투신이 기타 네. 고비까지 다 이제 팔고. 수급에 있어서 아. 일단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빠진 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을 해서 빠졌는데 뭔가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뭔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역시 이 주식도 9,400원 갔던 게 이제 반토막 됐는데 네. 요 장대 연봉이 두 번 크게 두 났죠. 번이나.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인사이트 역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인데 역시 이 회사는 이제 현금 ATM기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그런 네.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최초 주자로 진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ATM기가 지금 이제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상 유지하는데도 좀 급급한 회사 아닌가 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됐는데 역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뭐 개인들의 싸움인데 외국인은 오히려 사고 있고 지금 이제 기타 법인이 또 계속 팔고 있잖아요. 꾸준히 네. 거의 뭐 2달 동안, 한 달 동안 팔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뭐 우리가 안 보는 게 좋은데 이 회사도 거의 뭐 10,000원대, 9,000원대 하는 주식이 거의 뭐 2,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근데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거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네. 우리 검은 머리 외국인이 그렇죠.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N 리퍼블릭은 이제 해외 화장품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지, 뭐 중국, 뭐 홍콩 이런데 해외 법인이 있는데 역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2009년에도 200억 적자, 아, 그러네요. 작년에도 이제 130억 이렇게 적자를 보였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제 보면은 적자 계속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 위험 아, 이런 미기함 때문에 빠졌는데 이거는 뭐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나타난 건 없었어요.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주가도 이제 뭐 500원 하다가 이제 400원까지 빠졌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네. 이런 수익률 면에서는 하락률은 거의 뭐 20% 30% 되는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흥국 FM도 워낙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종목이죠. 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음료. 또는 우리 뭐 과일 네. 농축액 뭐 이런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적이 작년에 좀 안 좋았어요. 아. 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 관련제 영향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빠진 모습. 뭐 차트도 이제 거의 뭐 섬을 흥사하면서 계속 올랐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그런 또 무너진 상단에 건 아니고, 있으니까 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지트리 BNT가 안구 건조증 해가지고 1차 목표 모델 아. 시작해서 빠졌는데 어제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종군당 관련주들이 많이 맞아요. 빠졌죠. 아파트 기억이 해가지고 이제 납니다. 관련 종목이 이제 6종목이에요. 네. 뭐 종군당 바이오, 종군당 경보제약, 뭐 종군당 홀딩스, BC월드 제약 뭐 이렇게 국정증권이 있는데 네. 이게 보면 여기에 종군당 바이오와 종군당 경보제약, 종군당 홀딩스는 같은 종군당 그룹이에요. 그래서 경보제약도 일단은 그 종군당 그룹이에요. 아, 그렇군요. 경보제약.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경보제약도.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어제는 이제 완전히 뭐 종군당 관련주들이 일단은 하락률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르다는 이제 특허 침해 피서야지 미 ICT 조사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인모드사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신청했다가 이제 네. 이르다라는 종목이 이제 하락했는데 이르다가 우리 뭐 AI 로봇 그게 아니에요. 아,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혀. 이제 CKH는 이제 중국 상장 중국 기업주인데 네. 일단은 그 건기식 사업, 그러니까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입니다. 건기사인데 이제 전일 이제 급등을 했어요. 17일 날. 그래서 어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종군당 홀딩스하고 BC월드 제약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 맥스로텍은 전일 급등 후에 하락 마감했다는 후유증으로 이제 추가 하락을 했는데 2020년대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작년. 그다음에 영업 손실이 무려 176억, 단기 순손실이 264억을 기록을 해서 일단은 이제 맥스로텍이 이제 많이 그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살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G3BNT는 이제 2000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기업을 해가지고 그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안구 견저증 그 회사인데 만들었는데 어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실패 얘기가 네. 나왔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네.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이제 1차 목표에 어떤 미달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은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뭐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에 관계없이 계속 뭐 급등이나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사실 오늘 이제 또 어떤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이런 임상에 이제 발표해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휴유증이 있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기술을 제대로 가지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네.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은. 몇 개 뭐 진짜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뭐 너도 나도 뭐 바이오 뭐 임상 뭐 FDA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어떤 기대감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내용 보면 껍데기 회사가 많고 실제로 임상이 실패하면은 거의 휴지조각이 되는 회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신라잔이나 헬릭스미스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렇죠. 좋게 봤던 기업들도 무너지는 거 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바이오주들은 못 사거든요. 네. 기준으로 도저히 못 사요. 근데 이제 내 종목은 계속 안 오르고 있다가 이런 막 오르면 이제 마지막에 네. 이제 저기 승차를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는 게 많은데 네. 조심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3BNT도 사모펀드와 기타업이 많이 팔고 그다음에 이 주식도 보면 33,000원에서 거의 뭐 아유. 많이 빠져 2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반토막 많이 이상 빠진 빠졌네요. 거죠. 네. 뭐 종군당 바이오는 이제 뭐 종군당 관련주에 가진 나파벨탄인데 뭐 실적도 작년에 좀 안 좀 안 좋아졌고요. 좋았네요. 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에 매도하는 모습. 차트는 뭐 8만 원대니까 그렇게 많이 아직은, 빠진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종군당 역시 실적은 작년에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날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 완전히 폭탄을 때린 던졌네요. 그쵸. 네. 뭐 차트도 뭐 20만 원대 일단 유지하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15만 원대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 됐어요. 네. 경보제약은 이제 종군당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괜찮고 역시 네. 외국인의 기타를 매도를 했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주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일단은 상황이라면. 급락한 네. 상태면은 이제 좀 우리가 차분하게 일단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서, 좋죠. 네. 근데 이 종목도 이제 16,000원 전일 16,000원까지 급등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죠. 원위치 된 네. 거죠. 네. 그럼 보면 이제 12,000원대에서 거의 이제 뭡니까 이제 어떤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올라간 종목인데 네. 괜히 그 뉴스 때문에 급등했다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또 보이는 휴이증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겠네요. 네, 국전약품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종목도 투신하고 아. 기타 범위 많이 판 모습이고요. 네. 거의 반토막 됐어요 이 종목도 네. 점 대비.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네, 오늘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이슈와 함께 또 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하나둘씩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죠. 실적을 바탕으로 탄탄한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은 계속해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월요일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